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문의 영광의 김가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요. 이덕화 씨의 가족에 대한 것과 함께 사주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이덕화 씨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이야기 도와주실 마가 황대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대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덕화 씨 사주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지금 나오시는 분이 이덕화 씨죠. 자, 이덕화 씨 사주는 임진, 을사, 정축, 정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생 이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화는 1952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출생했다. 경희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고 1972년 동양방송 1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이덕화는 전성기에 반항적이고 거칠지만 여성을 목숨 걸고 사랑할 줄 아는 당대 터프가이를 대표하는 남성상을 연기했다. 70년대엔 청춘 스타로서 80년대와 90년대엔 주연급 남자 배우로서 활약했다. 2000년대 이후로는 군 장성, 재벌 총수, 기업 CEO, 대기업 오너, 국가정보원장, 국회의원, 대통령 등 높으신 분들 연기를 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기 활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3학년 시절 비교적 어린 나이로 동양방송 13기 공채에 합격해서 연기계에 입문했으며 야성적인 이미지로 큰 인기를 모은 하이틴 스타였다. 그 당시 이미지는 명실상부한 국민 여동생이었고 상대 역은 당연히 이덕화 아니면 전영록이었다. 영화 진짜 미안해, 진짜 잊지 마, 이런 마음 처음이야. 이 다음에 우리는 첫눈이 내릴 때, 맨발의 청춘 등을 이덕화와 함께 찍었다. 자, 연기의 특징입니다. 당대의 탑 연기자로 청춘 스타부터 액션, 멜로 등 다양한 연기를 했지만 악역 연기가 독보적이다. 특히 사랑의 종말의 남연필 회장 역과 제5공화국의 전두환 역은 악역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했다고 평가받는다. 악역이라면 여러 사람이 그 맥을 이어나가지만 카리스마는 아직도 이덕화가 거의 최고라고 하죠. 준수한 외모로 패션 모델, 광고 모델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자, 이덕화 씨는 MC계에서 크게 활약을 했죠. 1970년대 후반부터 MBC의 토요일 밤의 남성 진행자로 당시 인기 여성 배우 겸 MC인 명현숙과 호흡을 맞추면서 처음 MC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1981년에 쇼 2000으로 개편되면서 배우이자 라디오 DJ 겸 TV MC인 정혜리와 호흡을 맞추었고 그 후로도 여러 여자 MC와 호흡을 맞추어 진행하면서 쇼 프로그램 MC계의 간판 스타로 활약하게 되었다. 쇼 2000이 1985년 11월 토요일은 즐거워란 주말밤 초대형 호화 버라이어티 쇼로 개편되면서 송옥숙을 시작으로 91년엔 김희애와의 진행을 끝으로 토요일 저녁 생방송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을 거의 수년 동안 MC를 맡았다. 91년 민영방송국 SBS가 개국하면서 SBS로 넘어가 개국 축하쇼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SBS 당시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서울의 초대 진행자로 92년까지 진행했다. 93년 4월 11일 93 KBS 신인 탤런트 쇼의 MC를 맡았고 2000년대 중반엔 MBC의 댄싱 워드 스타란 춤경영 시리즈 프로그램을 마지막 시즌인 시즌 3까지 이소라, 김규리와 함께 진행했다. 2010년대에는 KBS에서 이덕화 쇼를 진행한 경력이 있고 2020년대에는 MBC 에브리원에서 나는 트로트 가수다를 단독 진행하기도 한 MC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나 신출 기물한 레전드다. 이렇게 돼 있죠. 리즈 시절 가장 전성기 때 쇼 토요일은 즐거워해서 MC 시절에 선보인 부탁해요 한 그 명구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 멘트로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들을 소개했던 그런 유명한
멘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덕화 씨는 또 국회의원 출마도 한번 하셨죠. 자,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도 광명시 갑선거구에 신한국당 후보로 나가 동교동계 중진인 새정치국민회의 남궁진 후보와 붙어서 근소한 차로 졌다. 당시 남궁진은 25,852표, 이덕화는 24,405표로 불과 1,447표 차이였다. 이 선거에 워낙 많은 돈을 부어서 거의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결국 이 때문에 연기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무인도에서 3년 동안 혼자 낚시하면서 물고기랑 이야기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총선 출마는 일생일대 실수라 이렇게 효과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의 사고. 청춘 스타로 잘 나가던 1977년 4월 7일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현재 한남동 타워호텔 앞 고가차도 부근에서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수십 미터를 끌려가는 큰 사고를 당했고, 당시에도 다시는 재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그만큼 큰 사고가 한번 났었고요. 1990년 6월 24일 전북 정읍시 정일동 한 상거리에서 이덕화가 몰던 지프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갈비뼈가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두 번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또 이제 낚시광이죠. 이분은 자타공인하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낚시광이다. 낚시꾼으로서 내공은 방송에서도 자주 발휘되는데 2017년 들어서는 이경규와 더불어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여부라는 낚시 전문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똑같이 대배우인 아버지를 두고 2세대 원로 배우로 성공했던 일본의 마츠카타 히로키와 매우 비슷하다. 둘 다 중증 낚시광이라는 낚시 이야기만으로 자기 분량을 확실히 뽑아내는 입담. 오랜 방송 생활에서 체득한 특유의 내공과 카리스마 있는 연기. 이와 정반대되는 미칠 듯한 예능감과 순발력을 겸비한 점, 호방하면서도 자상하다는 후배들의 평가. 사극과 현대극을 막론하고 연기 스타일이나 맡은 역할이 대부분 높으신 분인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접점이 많은 편이다.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한일 양국 드라마에서 정통한 팬들 중에는 이덕화를 한국어 마츠카타 히로키라고 칭하는 이들도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가족을 볼게요. 가족으로는 아버지가 이해춘 배우이고 어머니는 강원숙이며 배우자는 김보옥이다. 부인 김보옥 씨와는 어린 시절부터 한마을에서 함께 자란 사이라서 마을 어르신들이 이쁘나라고 부르 이후로 자신도 따라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부를 정도로 버릇이 되어 아직도 이쁘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라의 일녀 가운데 딸 이지연은 배우로 활동한 바가 있고 아들은 현재 이덕화의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보면 이제 사주의 주인공이 굉장히 큽니다. 임진을 빼고 이 축을 빼고 나머지가 다 이제 자기 자신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사주들은 이제 사주의 거의 많은 부분이 다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잡으러 가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제가 여기서 첫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덕화 씨가 그동안 그 청춘 배우로도 굉장히 활약을 했고요. 일반 배우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토요일은 즐거워, 그리고 또 쇼이천이라는 어떤 그 쇼 프로그램 MC로도 아주 맹활약한 걸로 저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사주풀이에 그렇게 활동하는 내용이 나와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국이 2개가 있습니다. 요걸 양포국이라 그러는데, 먼저 이제 을사, 정미 해서 이 축을 한번 포국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축과 진이 또 이렇게 포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음양포국이죠. 음과 양이 포국되어 있다. 이런 데 특징이 하나 있고요. 이 미토로 갖고 축을 제압하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정화가 이렇게 임수를 이렇게 합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정임합이 쉽게 말하면 어떤 영화나 영상에 대한 그런 거고, 이분이 이제 주로 무대에서 진행자를 많이 했죠. 그거는 이제 목소리도 좋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여기 미토는 우리가 화로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축토는 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극금 구조가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목소리를 사용해서 하는 무대 연기, 성우라든지 뭐 진행자라든지. 그래서 이분은 이 정화일주인데 엄청 왕성합니다. 이렇게 정화는 왕성해야 하늘의 별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떠 있는 별. 이제 그만큼 무대에서 충분한 활약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무대에서 어떤 그런 빛을 받는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특유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연기보다는 이 진행자가 잘 할 수 있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충미충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덕화 씨가 그 이쁜이라고 불렸었던 부인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 부인하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 인꼬부부로 해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당연히 사주에도 나와 있겠죠. 부인 김보옥 씨는 16살 때 중학교 시절 동네 친구로 만났다고 하죠. 네. 지금까지도 같이 사는 인꼬 부부입니다. 이제 같이 살게 된 계기는 77년도 교통사고가 나서 생사를 헤맬 때 3년간을 이제 병수발을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태어난 후에 바로 그냥 같이 살게 됐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부인을 보면은 경기도 안성에서 출생했고 서울에서 장성하였으며 73년 연극 배우로 첫 데뷔하였고 75년 KBS 한국방송공사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하였으나 80년 한국무용가로 전향하였다. 결혼 후 가사에 전념하다가 2006년 남편 후원으로 국립국악당 공연을 했다. 쉽게 말하면 탤런트입니다. 이 부인도요. 이따 사진 나오지만 굉장히 미인이세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젊은 시절에 김보옥 씨 아주 미인입니다. 자, 이제 결혼을 보면은 무신대운 신유년에 결혼했어요. 이제 사주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축이 여기서 이제 재고입니다. 재고. 그래서 이제 축이 부인도 되고 부인궁도 돼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이게 포국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포국 혼인이 돼 있으면 혼인이 좋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팔자에서는 임진하고 축이 음이에요. 이 왕한 화의 기운을 잘 이렇게 수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포국이 돼 있고 하니까 부부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신대운 신유년에 결혼했다. 뭐 결혼식을 올린 건 아닌데 동거를 하더라도 계속 살게 되면 바로 동거할 때가 결혼한 걸로 보는 겁니다. 네. 이제 무신대운의 이 신금은 이제 축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고 신유년은 이 신유는 전부 다 축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의 궁가성이 바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때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게 이제 인꼬부부로 살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또 사주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덕화 씨가요, 그 집안이 연예계 집안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아버님도 그 원로 배우로 또 유명하신 분이신데, 예. 그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이덕화님 자체도 사고를 좀 많이 당했잖아요. 예, 예. 오토바이 사고 크게 당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어떤 안 좋은 일도 사주에서 나타나나요? 예, 예. 자, 볼게요. 부친이죠. 무신대운 정사년 26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사주에 보시면 아버지는 연월의 재화관 이렇게 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임진이 아버지예요. 요게 이제 관살이고 진토도 이제 관살의 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주에서 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이 아버지에 해당되는 육친이 무덤이라고 그러고 무덤이라고도 하고 고라고도 해요. 뭔 말이냐면 이 수가 여기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위에 앉아 있으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고 속에 들어 있어도 물론 하지만 고를 갖고 있는 육친은 항상 빨리 돌아가신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무신대운이 되면은 무토가 와서 이걸 극을 해버려요. 극을 하게 되니까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사년은 정임합해서 임수, 이 수를 인동을 하고 이 사화는 바로 무토예요. 무토가 와서 이 임수를 극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제 무신대운 정사년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이때 이덕화 씨가 26살 때예요. 네.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교통사고는 팔자의 구조가 있어요. 교통사고 잘 나는 팔자 구조가 있다. 왜 그렇게 교통사고가 잘 나냐? 이분 사주가 원래 그리 생겼습니다. 자, 이제 팔자에서 보면은 차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있어요. 이제 축이라든지 진이라든지 여기 신이라든지 유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다 차를 나타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은 지금 이 노란 선으로 그어놓은 게 자기 몸입니다. 일체예요. 근데 이 몸이 이 축하고 진에 끼어 있어요. 축도 차고 진도 차예요. 이 차 사이에 내 몸이 끼어 있는 이런 팔자예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얘가 움직이든지 얘가 움직여갖고 얘를 극을 하게 되면 바로 사고가 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사고가 아니고 이 사람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이유가 이 몸을 지금 차가 꽉 끼고 있어요. 뭐 손발을 끼고 있다 그러면 손발이 절단될 텐데 이 사람은 몸이 끼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무신대운 정사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죠. 이 사고는 거의 몸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끌려가갖고 그냥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요. 1,500반을 꾸몄다고 하잖아요. 엉덩이 살이 다 없어져 갖고요. 보시면은 이 무신대운에는 이 신금이 바로 축으로 볼 수 있어요. 축. 그 다음에 이제 정사년에는 이 사가 나타났어요. 사가.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냐. 이 사와 신이 사신합을 해요. 요걸 끌어들이는 거죠. 사신합해서 이제 이 축하고 진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차가 움직여서 몸이 딱 딸려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나와요. 어떻게 보면 사신합을 해서 축으로 들어간다. 이 차 밑으로 자기 몸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큰 사고가 났었던 겁니다. 그럼 교수님 그 두 번의 그 사고가 이 사주에서도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첫 번째 사고는 이때 났었고 기유대운 경호년에 이제 두 번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유대운이죠. 자, 기유대운에 이 유금이 오면은 사유축 삼합이 일어나요. 그러면 또 이 사하고 축이 움직이죠. 이게 움직이면 무조건 사고가 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년에는 오가 오면은 이제 축오천을 합니다. 축오천을 하고, 또 오미합에서 축미충도 일어나고, 오화 자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제 차에 사고가 나는 그런 것도 되고, 어쨌든 와서 축오천 하는 것 자체가 이 축을 움직여요. 그러면은 또 사유축 삼합이 응기가 되겠죠. 이제 사유축 삼합이 되면 금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내 몸이 차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다. 이거를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사주를 보면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사주의 상을 많이 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의 사고가 잘 나는 구조면은 이 사람들은 꼭 그렇게 나게 돼 있습니다. 팔자에서. 조심을 해도 날까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냐 작냐 요거는 이제 조심하면은 줄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네. 그 이덕화 씨의 생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분이 또 국회의원에 한번 출마를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고배를 좀 마셨지만 일생 최대의 어떤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사주에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자, 보면 이제 술대운에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에 나왔다가 떨어져 갖고 돈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셨는지 재기불능 상태에 이제 갔어요. 자, 지금 이제 술대운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팔자에서 이 진은 못 잡아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관이니까 이게 벼슬이에요. 이 사람이 진을 제압을 하면 큰 권력을 얻는 팔자입니다. 근데 요거는 못하고 요것만 하고 있어요. 충미충으로. 예, 방송 진행도 하고 연기자로서 생활하는데 술대운이 오니까 이분이 욕심이 난 거예요. 아, 나도 권력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그래서 술로 갖고 진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진술충. 이게 국회의원에 출마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들어오면은 이 축술미 사명이 일어나 버려요. 이 축술미 사명이 일어나면 원래 하던 일이 깨져버리는 건데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 명예를 얻으려고 진술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와서 이게 깨져갖고 선거에서 지고 연기도 안 했잖아요. 이때는.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요걸 깨버리니까 팔자에서 충분히 그게 나오죠. 이렇게. 네. 저희가 그런 팔자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유 팔자대로 산다 뭐 이런 말씀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점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게 조금씩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덕화 씨가 이제 지금 TV를 보면 그 도시의 여부라는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예. 혹시 또 그것도 사주에 있나요? 예, 그렇죠. 네. 자, 낚시광이죠. 낚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2017년부터 이경규 씨와 함께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라는 낚시 전문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분이 낚시를 좋아할까? 정임합이 있습니다. 이제 요 임지는 이제 우리가 임수는 큰 물이고 계수는 적은 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임수의 모양은 뭐냐면 큰 바다나 호수 큰 걸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정임합은 영화도 있지만 스포츠에서는 목적이 있는 스포츠로 봐요. 그래서 이제 골프라든가 당구라든가 골프는 공을 갖고 쳐서 구멍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구도 이렇게 공으로 어떤 목표를 맞추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정임합입니다. 원래 의미는. 근데 여기서는 보면 이 정임합이 이 큰 물하고 이렇게 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낚싯줄을 던지는 겁니다. 이 바다에. 이게 바로 이분이 낚시를 원래 좋아하는 이제 그런 구조고, 자, 이제 그런 낚시 프로에 나온 게 임자대원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임수가 여기 출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임합이 응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든 뭐든 전부 다 낚시에 관련되는 걸 한다는 겁니다. 원래 원국에도 이게 있는데 대운에서 이렇게 오니까 계속 이걸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진 자체를 큰 바다로 볼 수가 있어요, 상으로. 네. 그러면 이덕화 씨는 앞으로 이제 좋아하는 낚시 하시면서 또 연기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실 수는 있겠네요. 예, 앞으로도 운이 좋습니다, 이분은. 축이 오면은 네. 물론 지금 이제 72살 개대운에 가서 조금 뭐 건강이나 트러블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 축이 오기 때문에 또 좋아요. 축미충해서 크게 문제 없는 팔자다 이렇게. 네, 오늘 이덕화 씨의 사주풀이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가 이덕화 씨에 대한 사주풀이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뵀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덕화 씨의 가족이죠.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